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랩 켈리 강사입니다. 처음 토익 700 플러스 제2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1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다 하고 오셨다면 이 2강 대명사라는 부분에 이해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렵다. 공부할 땐 너무 쉬운데 문제 풀 때 너무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대명사 섹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문법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를 함께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식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명사 문제의 출제 유형에다가 여러분들이 별표 크게 하이라이트 해 두시도록 할게요. 이 대명사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토익에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을 쭉 한번 살펴보자면 이 대명사에서는 일단 1번 가리키는 대상의 수일치. 그러니까 얘는 단수다. 그럼 단수 동사랑 같이 온다. 뭐 얘는 복수다. 그러므로 복수를 의미하는 걸 넣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1번이니까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장 내에서 빈칸에 알맞은 대명사의 격, 특히 격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것은 인칭 대명사,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600점만을 목표로 하신다면 인칭 대명사만 공부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700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조금은 더 응용을 하는 대명사들도 오늘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대명사의 종류 중에서 인칭 대명사가 가장 먼저 나오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0점 수준에서 인칭 대명사 무조건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사람 또는 사물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인데요. 이 인칭 대명사는 여러 개의 격이 있습니다. 다른 대명사들은 격이 없는데 이 인칭 대명사만 격이 있고요.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표에서 보이는 이대로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진 않죠?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시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이거, 저거 라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사람이나 사물 둘 다 가리킬 수 있고요. 이거, 이것들, 저것, 저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지시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지시대명사는 일단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상대적인 거리, 그러니까 가까운지 먼지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칭대명사, 두 번째 지시대명사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부정대명사입니다. 부정대명사는 어떤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one, another, 뭐 the other 이런 것들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부정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이 부정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의 수에 따라 단수나 복수를 구분하는 알맞은 부정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쭉 종류를 다 보여드렸어요. 대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명사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초 퀴즈 함께 풀어보시죠. 자, 이렇게 1초 퀴즈를 보시면 대명사 중에서도 각각의 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모든 것의 특징을 다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힌트 바로 이 appointment라는 명사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서는 이 대명사들을 보고 이것이 무슨 격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명사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격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소유격.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뜻하는 소유격인 정답 A를 골라내시도록 이렇게 문제가 디자인되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3초 만에 명사 앞이고 그리고 저기가 사람이니까 his라는 소유격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인칭대명사의 격을 그럼 하나씩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대명사 일단 가장 기본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니까요. 빠르게 볼게요. 일단 주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예요. 주어의 자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어의 자리를 여기서 보시면 바로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동사를 찾아서 동사 앞을 주어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 자리가 주어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격 대명사를 넣습니다. 저기다가 your이라던가 아니면 yourself라던가 yours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주어 자리니까 주격을 넣으셔야 돼요. 자, 다음 소유격은 명사 앞. 여기다가 하이라이트하고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앞에 간다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성질인데요. 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사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문제 풀 때 명사의 앞에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유격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빈칸이 있고 budget proposal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의 앞에 빈칸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대명사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유격이 수일치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 council members라는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대신하는 그래서 they가 들어가지 절대 his나 her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저희가 소유대명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은 명사의 앞에 가는 거고요. 소유대명사는 그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집어서 나타내는 것을 소유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할 때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지금 보시면 unlike most other hotel rooms, 다른 호텔 방과는 다르게 mine, 나의 것은 was equipped with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대요. A high-end computer. 자, 그러면 빈칸 자리에 이 mine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my hotel room을 나타내는 거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줄여서 나의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목적격으로 가볼까요? 이 목적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챕터 1, 레슨 1에서 배웠던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어의 자리가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타동사나 전치사 뒤요 라고 자동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 목적격은 지금 예문 보시면요. Please send them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send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니까 목적격이 들어가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가 with가 있고 전치사의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목적격인 u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심하실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자, 이렇게 전치사나 타동사의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목적격이 들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동사를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다가 적을까요? send 플러스 빈칸 이렇게 동사 뒤에 빈칸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목적격을 넣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글씨가 거의 뭐 추상적인데요. 그런데 send라는 동사의 뒤에 빈칸이 있고 그 뒤에 또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목적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의 앞에 가는 유일한 격인 소유격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격 정답으로 고르시기 전에는 항상 뒤에 명사가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만약 지금처럼 send 플러스 빈칸 플러스 명사처럼 명사가 있으면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을 꼭 체크해 주세요. 성질 급하신 분들이 앞만 보다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앞에 동사니까 나 목적격, them 막 이렇게 고르고 혹은 전치사 with 뒤에 무조건 목적격 이러면서 목적격을 고르시는데 한 번 더 생각할 게 정말 목적어인 명사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항상 뒤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기억만 하신다면 절대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먼저 보기를 보고 대명사 격 물어보는 문제네. 다음 스텝 2, 빈칸 근처의 문법 구조를 빨리 파악을 한다.
must written이라는 동사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면 동사의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네? 오케이. 그럼 난 빈칸 자리에 목적격 넣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너무 매력적인 목적격이 또 떡하니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낚시성으로 나오는 오답은요. 제일 처음에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죠.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렇게 앞만 보지 말라고요. 네, 동사 뒤에 목적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빈칸의 뒤에 지금 뭐가 있냐? security badges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목적어가 여기 진짜 명사가 있구나. 그럼 난 빈칸 자리에 명사의 앞에 가는 유일한 격인 소유격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B, they가 소유격이죠. 주의할 점,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는 다릅니다. 소유대명사는 절대 명사 앞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유대명사, theirs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한 소유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는 소유대명사로서 명사의 앞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기대명사로 가볼까요? 제기대명사는 self가 붙는 것들을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초를 좀 튼튼히 하고 나서 제기대명사로 넘어오시면 이 제기대명사가 self가 붙는데 역할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자, 1번이에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1번. 그런데 그 이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완전한 문장에 부사처럼 쓰이는 게 2번. 그리고 주어를 확인해서 인칭이나 수성별 일치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예문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should familiarize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가 you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누구 자리? 목적어의 자리가 맞고요. 그리고 이 목적어의 자리에 지금 빈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적격인 you 라는 것이 분명히 오답으로 함께 나와서 그래,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목적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you를 넣어보시면 주어와 결국은 동일한 대상입니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낼 때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이 아니라 바로 제기대명사, 주어랑 같은 사람임이라고 표기를 해두시는 거죠. 이게 바로 1번,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어, the CEO, 동사, will organize, 동사의 목적어, the company's 10th anniversary party, 목적어. 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굳이 얘기하자면 완전한 절의 뒤에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가죠. 그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기대명사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넣어주시는 거세요. 다른 격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뜻은 주어를 직접 스스로라고 해석을 하고 주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어로 돌아가서 보시면 the CEO means 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himself나 themselves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그걸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격을 일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와 수나 혹은 성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제기대명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전치사 주로 by, 가장 많이 나오는 게 by고요. 혹은 for나 among의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예 그냥 저는 by oneself를 그냥 묶어서 외워버리라고 하는데요. by oneself는 스스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겠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잠시. 자, 그리고 역시나 by oneself, 스스로, 혼자서 라고 할 때도 주어와 일치시키는 거, 수나 성 일치시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함께 풀어보죠. 자, 문제 빈칸 자리에 넣으시려면 ABCD 보시고 이거 격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주어 the department manager, 동사 interviewed, 목적어 each candidate. candidate라고 하면은 지원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부서의 매니저는 지원자를 검토할 거다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A, B, C, D 중에서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골라라. 바로 제기대명사. 그래서 주어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지시대명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이것, 저것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토익에서는 단수형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복수형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것들이라고 할 때는 these, 저기 있는 저것들이라고 할 때는 those처럼 이 these와 those는 여러 개를 뜻하는 거리만 다른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예문에서는 이 these가 가리키는 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mobile devic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수명사를 대신하는 these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만약 주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동사도 복수로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도 those라는 것이 바로 복수명사인 qualification을 대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시대명사에서 저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른 지시대명사와는 다르게 does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does라는 건 부정대명사로 사람을 뜻합니다. 뭐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뒤에 who, 형용사, 분사, 전치사구들의 수식 어구가 동반되고요. 여기서도 본동사는 will receive,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모두 those 뒤에 있는 who절이 돼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락 콘서트에 오는 사람들 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지시 형용사는 별표 해주세요. 자, 지시 대명사가 있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지시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의 앞에 가는 거죠. 자, 명사랑 형용사는 다른 거야. 지시 대명사랑 지시 형용사는 쓰임이 완전 다른 거지. 지시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의 앞에 오는 거고요. this나 that, these나 those 모두 지시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지시 형용사로서 이렇게 this month처럼 명사의 앞에 형용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this가 무조건 그거 지시 대명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시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형용사까지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문 보시면 이번 달이라고 명사의 앞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요. 빈칸 week라는 이 week라는 명사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의 앞에 오는 지시 형용사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일 때 단수 복수 따지면 되죠. week는 단수야 복수야? 이거 단수 같네? 그럼 정답은 this.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 지시 형용사는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가는 거라고 구분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 보셨을 때 훨씬 덜 당황하십니다. 자, 부정대명사는 뭔가 정해지지 않은 양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부정대명사라는 걸 쓰는데요. 이 부정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하나를 찝을 때 우리가 one을 쓰고요. 그리고 다른 것이라는 개념 중에서 하나만 찝을 때는 another, 딴 것 중에 하나 찝을 때 another, 그리고 더가 나머지 것이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가 붙으면 나머지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 찝을 때는 one,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찝을 때는 another,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the others라고 쓰게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자면 나머지가 하나일 때는 the other, 나머지 여러 개일 때는 the others를 쓰시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 개면 s 붙여요. 나머지는 더를 붙여요. 하나는 on을 붙여요. 다른 거는 other를 붙여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나를 찝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찝고 싶으시면 some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여러 개를 찝을 때 s 붙이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대명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고요? 자, 이렇게 예문 보시면요. 앞에 예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알람, 세큐리티 알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 그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찝으면 one이 되고, 자, 둘 중에서 하나를 빼면 나머지 하나가 남죠? 그래서 나머지 the, 하나, other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볼 게 some, 몇몇이라고 하나의 대상을 찝지 않고 여럿을 찝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others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the others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수량 대명사까지 같이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 대명사는 뭔가 수나 양을 뜻하는 대명사인데요. 뒤에 오브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명사가 항상 오게 되는데요. 이 명사가 복수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뜻하죠. 복수 명사가 오고 복수 동사가 오는 수일치까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some of the world's best jazz musicians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오브가 있고 뒤에 복수 명사가 있죠. 재즈 음악가들 중에 몇몇.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개 중에 여러 개를 찝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복수를 찝어주시는 거죠. 반면 little, most, 그리고 같은 것들은 뒤에 of the 불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불가산 명사가 온다는 건 셀 수가 없으니까 동사는 단수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little 오브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지금은 없네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little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가산을 셀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단수 하나로 쳐주시면 되죠. 자, 1초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some이라고 여럿을 집어놨습니다.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don'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don't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수 동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단수는 doesn't니까요.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동사의 앞이니까 주어 자리. 그러니까 대명사. 거기다가 이 대명사는 뭘 뜻해야 된다? 복수, 여럿을 뜻하는 대명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 자리는 대명사이면서 복수를 뜻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바로 others, 다른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문제 푸는 수량 대명사와 부정 대명사는 조금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 두시고요. 문제 풀면서 내가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게 왜 정답이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명사 특수 용법은 별표 칠게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does가 사람을 뜻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does who 예문만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does who 복수동사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런데 does 뒤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with와 그리고 pp가 되겠는데요. those with라는 건 그 뒤에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those pp라는 것은 뭐뭐 한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hose who, those with, those pp 모두 여러분들이 이건 단순하게 외워버리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on one's own이라고, 여기서 one's는 소유격을 뜻합니다. on one's own, 소유격으로서 혼자, 스스로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미스터 프랭클린은 고객의 불만을 모두 처리해야 했었다. on his own, 그의 혼자서, 스스로라고 되어 있죠. 자, 스스로, 혼자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by oneself, 역시나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on one's own, 그리고 by oneself, 스스로, 혼자서 라고 해석하죠. each other는 서로서로라는 뜻인데요. 협력하여 두 명 이상일 때 우리가 쓰고요. 그리고 똑같은 뜻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one another입니다. 얘는 3인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서로서로일 때는 one another, 두 명이서 서로서로일 때는 each other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희가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죠. 자, all of the presenters에서 여러분들 모든 프리젠터들은
그리고 should manage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on 빈칸까지 보시면 on 빈칸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자, 전치사 뒤니까 절대 주격이 들어가진 않겠고요. 그리고 전치사의 뒤에 소유격이 들어가려면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정답은 B 아니면 C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봤더니 모든 발표자들은 그들의 프로젝터를 세미나 동안 그들의 프로젝터를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를 완성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on their own 이라는 C가 정답이 돼야 되죠. 만약 여기 전치사가 on이 아니라 by였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B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데이 2 대명사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칭 대명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부정 대명사와 여러분들이 모두 한번 보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대명사에서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모두 처리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대명사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 번 돌려서 보시고요. 제가 외우라는 포인트 꼭 외워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